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 어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작가 겸 가수인 취향 저격수 강백수 형, 네.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정경화 학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취준생들의 취향을 자극할 두 개의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기업 어딘가요? 네, 제일기획과 이노션, 네, 광고업계의 선두 기업입니다. 우리 보미 씨는 첫인상이 어때요, 좀? 일단은 네. 제일을 하면은 제일 그렇죠. 보직에 있잖아요. 저도- 거기랑 계열사인 거 정도밖에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저는. 저도 제일이라고 하니까 뭐 제일모직, 제일기획, 뭐 제일모직. 제일제당 이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이노션은 사실상 그 친숙한 단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재원 학생 어때요? 일단 제일기획 같으면은 우리나라 최고로 네. 일단 안정적인 흐름이라면 어. 이노션은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급하게 치고 오르는 그런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백수 형은요? 예. 저는 한때 제일기획에 들어갈 거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녔던 적이 있었어요. 오, 거짓말이네요. 처음에 이제 국문과를 선택을 하게 됐을 네네네. 때 집안 어른들이 우려를 많이 하셨어요. 인문학을 한다고 하니까. 네네. 그래서 넌 뭐 하려고 국문과가 아니라고 물어보셨을 때 예. 항상 저는 제일기획까지. 광고 카피라이터가 돼서 제일기획에 들어갈 거예요 라고 야. 거짓말을 하고 다니면서 돌아보니 거짓말은 아니네, 안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설득을 하고 다녔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렇군요. 진실만 말하는 사람이었네요, 그 당시에도. 우리 홍쌤께서 광고업계 현황이 어떤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계열사들이 많습니다. 네. 업계 1등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제일기획이고요. 예. 그러니까 네. 이 바닥은 광고주의 광고비, 그러니까 취급액이라는 단위로 이제 순위를 많이 매겨요. 네. 그래서 취급액 1등이 제일기획이고 취급액이 5조가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2등이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의 이노션, 거기가 3조 한 7천억 정도 되고요. 3등은 이제 LG 쪽 HS-에드, 여기가 이제 1조 2천억 정도. 그다음에 이제 대홍은 이제 롯데 계열이에요. 여기가 한 8천억 정도. 그다음에 SK 플래닛, 여기 또 SK 계열이고 또 이제 외국계 기업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TBWA 세계적인 광고 회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대기업 물량을 그 자체 계열사들이 많이 소화하다 보니까 그쪽에 저 입지가 좀 큰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기업에 대한 학생들의 취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학생 현장 취재는 좀 어땠나요? 네, 확실히 제가 미디어 전공인 만큼 주변의 친구들이 상당히 광고사에 관심이 많아서요.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눌 수 있었던 그런 취재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친구들의 이야기는 영상을 보고 다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캠퍼스 특파원 정영환입니다. 방학 중이라 캠퍼스에 학생들이 많지 않아서 그러니까요. 기숙사로 직접 찾아오게 취재가 됐는데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컨텐츠계 항상 열심히 꿈을 하고요, 키워보죠. 많이. 대한민국 광고계 대표 제일기획과 현대이노션, 과연 학생들은 어떤 인식을 갖고 있을지 정영환과 함께 들어보시죠. 정영환과 두 기업 모두 들어보셨나요? 당연하죠. 네. 만약에 둘 중 한 곳에 취업하게 되신다면 어느 기업을 선택하실 것 같으세요? 상상만 해도 행복한 고민이네요. 네, 그렇죠. 저 같으면 제일기획을 선택할 것 같아요. 제일기획. 너무 네. 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뿌듯한 느낌. 일단 국내 너무 최고의 광고 조미료가 너무 많이 뿌려졌어요, 서로. 흔들리지 않는 입지를 가지고 있고 오. 위기가 닥쳐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기업 같아요. 광고사에 관심이 있으세요? 현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 그렇죠. 또 전공인 만큼. 그러면 다들 전혀 만약에 준비가 되지 이노션과 제일기획 그런 둘 다 느낌, 아주 붙으면 어디에 살아있는 고르실 것 생것의 같아요? 느낌. 저는 이노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노션이요? 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이노션은 새로 생긴 기업인데 제일기획보다 훨씬 빠른 성장 속도를 학생들은 정확히 알고 있네요. 성장 속도. 네. 전공에서 광고하는 최근에 제일기획을 제친다는 소리 듣고 그래서 벌써 그 그런 정도예요? 회사에 취직해서 더욱 더
아 잠깐만요. 황금기를 함께 하고 싶은. 네. 황금기를 함께 하고 싶어요. 되게 인기 많은 친구인 것 같아요. 저는 현대 쪽을 갈 것 같아요. 현대차 이노션이요? 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봤던 그 광고 중에 현대차 광고가 있었는데 그 광고가 청각 장애인에게 이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진동을 하는 그런 소나타 뮤직 시트인가 그런 거를 봤는데 되게 인상이 깊었고 저는 제1기획을 선택할 제일 왜? CJ 제일기예요. 네, CJ 제일.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번에 CJ가 새로운 그 제1기획의 새로운 마케팅 전략으로서 VR 가상현실 관련 마케팅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제1기획은 CJ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다른 거죠? 한번- 그쵸. 아니요, 애초에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애초부터 아니었어요? 어떤 게 맞는지 오. 이따가 홍쌤께 여쭤보도록 그래, 하죠. 알겠습니다. 두 곳 모두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제가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졌고 재미있게 했던 분야를 좀 더 밀어주는 회사에서 일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학생들의 선호도 알아봤고요. 결과는 좀 어떻게 나왔나요? 네, 일단 결과부터 보시면은 결과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또 내용을 봤을 때는 좀 광고 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주로 이노션을 오히려 더 많이 고르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일단 결과를 말씀드리면 제1기획 21표, 압도적이네요. 이노션 9표. 네. 압도적인 승리네요. 이게 제일 기획을 이렇게 선호하는 이유는 우리 영환 학생 입장에서 어떤 것 같아요? 네, 일단 확실히 이노션 같은 경우는 그 광고사 쪽을 한번 알아보지 않은 친구들한테는 그렇죠. 그 일단 광고에 그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다고 얘기가 없으니까 못 들어본 경우도 많은 것 같고요. 또 이 삼성 계열인 그 제일 거기서 오는 안정적인 역사성과 입지도 그거가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전 제일이 CHE였다는 게 좀 그래요? 놀랍네요. 네, 제일이었네요. 저는 네. 제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었군요. 역시 모든 성공하는 기업은 독특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의견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두 기업에 대한 좀 더 깊숙한 정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취향 저격수 백수형. 네, 한때는 광고인 지망생을 사칭했다가 이제는 광고 스타를 꿈꾸는 남자 강백수입니다. 네. 백수의 노트! 네, 먼저 제1기획 얘기부터 해볼게요. 네, 네. 저도 여기 진출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디죠? 바로 제1기획은 과거에 깐 아니요, 음악 하시는 분이잖아요. 깐느에 진출해본 뭐 음악 감독 같은 걸로라도 배우도 좋아요. 아니, 음악인이지만 최근에 영화에 영화도 진출하셨죠. 하셨었죠, 참. 네. 관객이 무려 200명이 들었어요. 엄청난데요? 네, 200명이요. 네. 200명이요? 시간까지는 좀 더 열심히 다니셔야겠네요. 그래야 예. 네, 91년도에 국내 기업 최초로 깐느 그 국제광고제에서 은사자상을 수상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대단하네요, 진짜. 칸에서 그 광고제도 하고 몰랐어요. 있었네요. 예, 제일기획은 그 은사자상. 이제 수상 이후에도 수상 경력이 굉장히 화려하다고 들었는데 어떤 게 이제 제일기획은 어떤 기업인지 이것도 한번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까 학생들 이야기할 때 뭐 CJ하고 좀 헷갈렸던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네. 과거에 이제 범삼성가라고 해서 CJ도 삼성그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기획 73년도에 이제 설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마 이제 재당의 광고도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도 지금도 그런 비즈니스가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삼성과는 무관한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실수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 해외 진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 우리나라의 대표적 광고 회사입니다. 그래서 88년도에 도쿄에 해외 사무소를 이제 개설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2000년에 중국의 현지 법인 삼성광고유한공사라는 회사도 세우게 돼요. 그다음에 2002년도에는 우리나라 업계 최초로 이제 광고 업계에서 취급고 이제 1조 원을 돌파하게 되고 작년 매출이 한 2조 8천억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1,300억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13년도에 근데 이제 2조 7천이었고 영업이익이 1,000억이었으니까 성장을 좀 하고 있지만 그 속도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노션이 지금 좀 빠르게 쫓아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삼성 계열사대로 광고 수주 물량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광고 회사들이 좀 요즘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건 너무 이제 계열사들 광고만 따서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제일기획은 나름 그 사업을 다각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열사 매출 비중이 한 65% 정도거든요. 물론 지금도 높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한 76%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14년도에. 근데 15년도에 한 65%로 다운됐으니까 이제는 삼성 계열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계열사들의 좀 광고 물량도 따내기 위해서 노력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백수의 노트 다음 장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삼성그룹이
광고업계 1위인 제일기획을 매각한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게 진짜. 근데 그 매각 협상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네,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제일기획입니다. 이게 뭐 삼성이 그 제일기획 매각을 철회한 이유가 이제 정확히 무엇입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그 광고업계의 히스토리를 보면요. 네. 회사 사정이 안 좋아지면 광고업을 좀 버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IMF 터졌을 때 SK도 당시 광고회사 퇴강 멀티헤드를 TBWA에 매각을 했었었고요. 네. 그다음에 현대도 예전에 금강이라는 유명한 금강기획, 굉장히 유명한 광고회사를 영국 기업에 또 팔았었어요. 그다음에 LG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그 LG 에디였죠. 그 회사를 2002년도에 매각을 했다가, 그러니까 그 90년도 후반 때 매각을 했다가 2002년도 매각 이후 2008년도에 다시 한번 또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주사업은 아닌 영역이 좀 분명하죠.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도 요즘 체제를 보면 방산이라든가 화학산업 이런 것들을 롯데나 한화에 매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집중할 수 있는, 세계에서 정말 1등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만 집중하고자 제일기획의 매각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있는 퍼블리시스트라는 그런 광고회사한테 매각 논의가 있었는데 금액적인 부분에서 일부 좀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삼성의 품으로 돌아왔고 새롭게 또 이 기업을 채우겠다는, 성장시키겠다는 내부 전략을 지금 이제 다시 모색하는 단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제일기획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이노션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많은 시청자분들도 네. 그렇겠지만 저한테는 이노션이라는 회사는 사실 좀 생소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네. 네. 이노션은 현대자동차 계열사래요. 근데 저는 이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그래요? 광고회사를 운영한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했고 좀 의외였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걸 네. 모르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다 이노션은 이노션일 거라 생각을 할 텐데 저도 지금 새롭습니다. 선생님, 그럼 이노션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그러니까 오해는 마세요. 그러니까 이노션이 현차 계열이니까 자동차 광고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현차그룹의 다양한 계열사들의 광고를 책임지고 또 그 외에 다른 고객들도 같이 상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노션은 2005년도에 현대자동차 그룹에 속한 광고회사로 이제 설립을 하게 되고요. 지금 성장세가 굉장히 무서운 편이에요. 그래서 작년 매출이 9,900억이고 영업이익이 한 929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익률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 13년도에는 3,500억의 매출이었고 영업이익이 500억이 좀 넘는 수준이었으니까 지금 최근 성장세는 우리나라 광고 시장이 사실 그렇게 막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성장세는 무서운 회사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일기획이나 이노션 같은 광고회사는 그룹 내에서 어느 정도 입지를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매출 단위로만 보게 되면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죠. 삼성전자 매출 한 200조 정도 하는데 아까 제일기획 매출이 한 2조 8천억 정도 수준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결국엔 뭐냐면 그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신규 휴대폰을 출시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 건을 다른 회사에 맡길 때도 있지만 아무래도 제일기획이 많이 딸 거예요. 그러면 그 업무 조율이라든가 협업이 좀 빨라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광고라는 건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좋은 광고 컨셉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마케팅 전략이 성공적으로 흘러야 하겠죠. 그러니까 막 멋진 광고 모델, 영상미가 출중한 광고 컨텐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업, 그 제품이 지금 타겟팅하고 있는 고객의 트렌드, 그러니까 전체적인 마케팅 전략을 다 안 상태에서 마지막에 결과물로 나오는 게 이제 광고예요. 그러다 보면 같은 계열사들끼리 사전에 업무 조율도 좀 있을 수가 있고요. 내부적 협의가 보다 좀 유연해지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당장의 매출 규모보다는 그룹 전체적인 매출을 촉진시키는 그 프로모션의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광고회사를 갖고 있으면 마케팅의 전반적인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금액적인 단위를 보기보다는 그룹 전체적인 전략을 보고 광고회사를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백스의 노트 다음 장 한번 볼게요. 많은 업계에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진출하는 사례들 많이 볼 수가 엄청 있었잖아요. 많습니다. 네. 이노션이 베를린 허브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이제 확장하고 있어요. 뭐죠? 영국, 프랑스, 그리고 예. 스페인 같은 유럽 7개 지역의 광고를 총괄하는 그런 베를린 허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출범한다고. 네. 그거를 우리나라의 기업이 기가 막히네요. 베를린 허브가 이제 완성이 되면은 이노션의 이제 경쟁력이 굉장히 질 것 같은, 우리나라를 거의 대표하는 수준이 될 것 같은데 어떨까요?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10대 대기업들, 네. 그러니까 10대 광고회사의 네. 국내 광고와 해외 광고의 비중을 좀 살펴보면 지금 작년도로 보면 해외가 오히려 더 많거든요. 58%고 그다음에 국내가 42%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아시다시피 해외 매출 비중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쪽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이노션은 과거에 그 16년도 그 슈퍼볼 전체 광고에서도 1위를 차지하는 등 해외 시장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나 이 자동차 산업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하는데 그 광고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미국 전체 시장에서 광고비 지출이 가장 많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업종의 기업들 중에 광고비 지출을 누가 많이 하냐 이렇게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GM이 3등이고요. 포드가 6등이에요. 도요타가 16등. 다시 말해 소비재 중에서 이 광고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큰 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노션이 해외 시장에도 많이 진출하고 있다. 그럼 이 얘기는 돌이켜 생각해보면 더 성장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학생들의 궁금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제일기획 같은 광고사는 네. 개인의 창의력을 중요시하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한 창의력을 도대체 어떠한 지표를 사용해서 아니면 인적성 검사를 어떻게 맞아요. 저도 이게 하여 궁금하긴 그러한 했어요. 인재들을 뽑는지 궁금합니다. 그 제 생각으로는 그런 감성적인 광고를 하려면 사람의 인성을 되게 중요시할 것 같은데 인성 검사는 어떻게 하는지가 인적성 검사. 네. 사실 영어라는 게 한국 학생들이 독해는 잘하고 회화 같은 게 많이 부족하기도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취업하고 나서도 과연 영어가 이제 국내에서만 일하게 된다면 아이디어를 내는 분야에서까지도 영어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인지 영어가 중요할까요? 툴 같은 걸 그럴까요? 관련해서 보면 네.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네. 기획 쪽으로 많이 중점을 두는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네네. 기획하는 사람들이랑 그 영상 제작자들을 따로 뽑는지가 당연히 직군을 따로 뽑지 않을까? 실제 영상 그렇죠. 제작 쪽도 뽑는지요. 맞습니다. 네, 학생들의 궁금증 들어봤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있었죠? 많죠. 네, 또 되게 스토리들이 많았는데요. 그쵸. 혹시 이노션 광고 중에 예전에 배가리있어 광고 기억나요? 단언컨대 이런 거. 이거를 또 이제 개그맨 김준원 씨가 왕뚜껑 해가지고도 똑같이 광고를 했었어요. 아, 실제로요? 네. 맞아요. 이런 창의성들이 되게 중요한 게 광고 기업일 텐데 그쵸. 그럼 이런 광고 기획사는 그 개인의 창의성이라는 게 뭐 시험 문제 풀고 이런 걸로 알 수 있는 게 잘 아닐 텐데 그쵸. 이걸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런 궁금증이 저도 이거 많았어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인적성 시험을 보면요. 그러니까 삼성 질삭 같은 경우에는 언어, 수리, 추리, 시각적 사고, 직무상식 이렇게 나와요. 네. 그래서 수리력, 추리력, 공간 지각 능력 이런 걸 검증하죠. 근데 아까 영환 학생이 이야기했듯이 그런 창의적인 광고 콘텐츠를 짜낼 수 있는 역량은 공간 지각 능력과는 너무 달라요. 전혀 그래서 달라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한 친구들이 창의성이 좀 부족해질 수도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인적성 시험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리력, 추리력이 아니라 창의력 자체를 평가하는 문제들을 줘요. 그래서 뭐 이미지 같은 걸 준 다음에 뭐 네. 그거에 대한 떠오르는 이미지, 뭐 그다음에 광고 실제로 콘티를 좀 짤 수 있는 짜봐라. 그런 실력, 뭐 이런 것들을 검증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다른 기업들과는 좀 방향성이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질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직무상식은 또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아마도 인문학적 수양을 좀 보려고 하고요. 좀 넓은 식견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창의성을 더 잘 표출할 수 있다. 그런 관점들 때문에 약간은 또 출제가 되니까 광고업계 쓰시는 분들이 그걸 완전히 버리는 것 좀 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지금 우수한 광고회사, 큰 광고회사들은 또 그런 식의 얘네들은 정말 특수한 직무이니까 별도의 시험을 이렇게 출제를 하는데 또 이제 조금 격이 떨어지는 기업들은 또 똑같이 그냥 인사팀에서 시험을 보게 만들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하고 비슷한 색깔을 갖고 있는 친구들 사이에서 경쟁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완전히 버릴 수도 없고 또 거기에 몰입할 수도 없고 조금 좀 힘든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공간 지각 능력도 중요하긴 할 것 같은 게 이제 클라이언트를 만나러 갔다가 이제 파킹하다가 네. 네? 클라이언트 차 문짝이라도 이렇게 긁어버리면은 커다란 문제가 그 애초에 발생할 수 면허가 있기 잘 안 때문에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네, 그 저 같은 정도의, 경우에는 그런 네. 문제를 굉장히 많이 겪고 있거든요. 공간 지각 능력이 하위 10% 안에든데요. 제가 근데 네. 저랑 같이 운전 연수해요. 그러게요. 네, 알겠습니다. 취업을 안 하시길 정말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한번 해볼까요? 네, 이것도 그 직접 사례를 통해 들은 얘기인데 그 하다못해 제1기획이었나 그 인턴만 모집하는데도 어학 성적을 조건에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걸 두고 친구들이랑 같이 한 얘기가 광고를 기획하는데 이거를 뭐 일단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게 중요하면은 그 좋은 아이디어면은 나중에 다른 사람이 번역을 하면 될 텐데 그쵸. 영어 능력이 실무에 얼마나 중요할지 그래서 광고 회사들은
영어 능력을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그거를 좀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이야기하는 두 회사는 보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해외 매출이 72% 정도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광고를 좀 오판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광고 만든다고 해서 물론 카피라이터도 뽑죠. 그런데 그런 직군도 뽑지만 예를 들어 삼성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비즈니스 직군을 뽑아요. 전공은 무관이에요. 누구나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주 업무는 이제 A 업무가 많아요. 그래서 A 업무는 뭐냐면 그 광고는 내 멋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절대. 맞아요. 광고주가 주 클라이언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만족시켜 주시는 광고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로 해외에 있는 고객들이 많아요. 그러면 물론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이 수주를 따올 수가 없고 추후에 벌어질 수 있는 사업 관리 업무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창의력이 중요하긴 한데 현재 이런 시장의 상황을 보면 약간의 어학실력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도 지금 지원 자격이 이제 토스로는 7급, 그다음에 오픽은 IH 정도는 돼야 여러분들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다른 직군들보다는 조금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어학실력은 갖고 있어야 글로벌한 광고 시장 도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 부분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다가 진짜 창의력 좋은 인재를 놓치게 되지는 않을까요?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런 직군들은 캠페인 제작, 그러니까 완전히 순수 아트 직군들 있죠. 그러니까 디자인, 미술 전공 이런 직군들은 또 기준이 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직무 역량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밸런스가 필요하겠죠. 균형이.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좀 독특한 창의력을 갖고 있어. 하지만 그 혼자 작업하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외주업체한테 광고 제작 외주 맡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들의 요구사항도 잘 들어야 되고 같이 협업해야 될 회사들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광고가 창의성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이라는 범주 내에 포함되고 그럼 기본적으로 마케팅도 알아야 되고 글로벌 소통이 가능한 이 범주 내에서의 창의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광고는 뭐 다 필요 없고 그냥 창의성 하나로만 뽑는다. 그건 사실 좋은 전략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자소서를 쓸 때 창의성 외에 또 강조해야 할 요건이 협업 능력 뭐 이런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금 마케팅에 대한 식견을 갖고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마케팅을 그냥 광고로 직통시키는데 마케팅이 더 범주가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마케팅 믹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인적성에도 출제되는 기준인데 첫 번째는 프로덕트, 어떠한 제품을 프라이스 어떠한 가격에 세 번째 어떤 유통 경력을 통하여 플레이스 그다음에 어떻게 촉진시킬 거냐 프로모션. 이 프로모션 일부가 광고예요. 그런데 광고가 광고 하나로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제품의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뭐 가격적 특징이라든가 유통의 경로 같은 것도 다 고려해가지고 콘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광고업 쓰는 친구들이 주로 그 대외 활동을 통해서 광고 공모전 도전 이력을 많이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연합광고, 동호회 뭐 이렇게 유명한 그 서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아리 활동을 했던 친구들이 공모전 도전을 통해서 입상을 하다 보면 아니면 뭐 상을 못 한다 하더라도 도전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창의력은 물론 중요하지만 마케팅하고 연결짓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내가 평소 광고를 봐오면서 느꼈던 부분들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광고업을 바라볼 수 있는 마케터적인 식견, 여기와 창의성을 덧대어서 언급을 해야 여러분들이 더 취업하기가 쉬워질 거예요. 명쾌하네. 감사합니다. 주변에 이제 다양한 분야로 진출한 친구들이 있는데 광고하는 친구들이 제일 야근 많이 하고 그렇죠. 저도 진짜 되게 너무 많이 빡세다는 얘기를 입에 달고 사는 것 같아요. 고생을 많이 하죠. 제가 광고하는 여자분을 잠깐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만났다가 설마 사귀었답니까? 네, 뭐 그렇죠. 네. 우와, 그게 더 신기한 일이네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긴 연애를 선호하지 않아가지고 14일간 연애를 했는데 14일 중에 5시간 만났어요. 회사에서 먹고 자고 한다고. 혹시 상상연애 그런 거 아닙니까? 저희 진짜로? 14일만큼은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14일 중에 5시간이라고 표현해 주시게. 5시간 정도는. 5시간 정도. 네, 그렇죠. 네. 근데 많이 힘들어하셨습니까, 그분이? 굉장히 흡연량도 굉장히 많았고요. 아유, 그런 얘기는 좀. 일하다 보면 안 필 수가 없대요. 그쵸. 뭐 성인이니까. 네,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그게요, 맞아요.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창의력을 요하는 직업이잖아요. 그게 내가 자리에 딱 앉는다고 창의력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사고를 좀 해야 되는데 이 창의력을 요하는 직업의 특징이 뭐냐면 본업은 돼도 협업이 안 돼요. 왜냐면 내 생각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안 이해해 주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또는 내게 더 창의적이라고 생각하는 너무 그냥 기준점이 다르니까 굉장히 그 끈기를 요하는 그래서 이제 좀 많이 다툼이 좀 생기기도 하고 작곡도 좀 비슷해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창의력을 요하는 일들은 조금 더 끈기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끈기를 요하는 것이 제일 먼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광고 회사니까 좀 창의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두 회사의 연봉은 어떻게 되나요? 정말 창의적이군요.
연봉 알아보도록 하죠. 항상 질문이 똑같네요. 네? 아니 근데 이게 제일 궁금한 걸 어떡해요. 그리고 이거 현대차그룹인데 돈 많이 줄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왠지. 그렇죠. 네, 근데 항상 같은 질문인데 늘 다른 서두를 까는 것도 정말 중요한 창의력의 요소인 것 진짜 같아요. 이것 때문에 네. 밤잠을 못 이루고 진짜 제가 늙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알아봤습니다. 네. 연봉 데이터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2016년 그 사원급 연봉 기준을 보면 제일 기획이 한 3,500 정도, 또 이노션 한 3,400 정도로 찍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뭐 보너스 같은 거 이렇게 좀 조율하고 고가마들 좀 조율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받는 수령액을 따져보면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봉보다는 좀 광고업에 대한 나의 발전 가능성과 비전을 더 많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두 기업의 채용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지금 최근 공채 정보를 보면은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비즈니스, 여기가 이제 광고 기획, 플래닝 뭐 이쪽을 이제 많이 뽑게 돼요. 그다음에 캠페인 제작, 여기는 이제 아트 디렉팅이기 때문에 디자인 전공, 또 아주 그냥 순수 미술했던 친구들한테도 기회가 열려 있는 직군이에요. 그다음에 인적성을 좀 독특하게 본다는 걸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제일기획 같은 경우도 지금 직무들의 종류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캠페인 플래너가 있고요. 그다음에 카피라이터, 아트 디렉터, 그다음에 모든 뭐 이것도 이제 기업 일반적 기업이기 때문에 경영 전략, 뭐 인사 이런 직군들의 채용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노션 같은 경우에도 서류 전형과 면접 전에 인사이트 테스트라고 해서 필기 시험이 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광고업에 대한 특징.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그 대외 활동이라든가 광고 뭐 어떤 그 대회에서 그게 뭐 영상이 됐든 무슨 뭐 인쇄물이 됐든 안 그러면은 컨셉이 됐든 캠페인 제작이 됐든 뭐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해당 경험 있는 친구들은 자소서에 그런 얘기들을 효과적으로 잘 녹여내고 또 면접장 가서도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내가 경험하게 된 이력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해도 이제 두 기업에 대한 카더라 한간의 선물을 만나봐야겠죠, 백수 형? 네, 두 기업 그 채용에 관한 카더라 2개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아까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요. 제일기획 G사트라고 하죠. 네. 제일기획 G사트는 일반 G사트와 다르다. 카더라. 사실인가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네. 수립, 추리, 시각적 사고 말고 이제 창의력 테스트를 봐요. 그런데 이제 직무 상식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지난 시즌 보면 한 50문제 정도 출제가 됐대. 이건 다른 직군 이야기인데 한 경제 경영이 한 17문제, 과학 IT가 19문제, 근데 14문제가 역사로 출제되고요. 그중에서 한국사가 8문제, 중국사가 4문제, 중국사를 제외한 세계사가 2문제 출제돼요. 이거는 모든 인적성 시험 보는 친구들한테 출제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지금 그 제일기획 G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일부 상식 문제가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제 광고업도 통찰력, 넓은 식견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고업을 좀 꿈꾸는 친구들도 광고도 많이 보시겠지만 그거 말고 경제 동향, 인문학적 소양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카더라도 한번 알아볼게요. 네. 광고사 취업을 위해서는 마케팅 공부가 필수다. 카더라. 네,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사례들을 좀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P&G 페브리지라는 제품이 아주 세계적인 제품인데 네. 그게 예전에는 광고를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 이게 향기 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큰 강아지들을 많이 키우니까 그래서 그런 강아지들한테 그런 집에서 냄새 날 수 있으니까 그쵸. 뿌려라. 뭐 그렇게 광고를 했다가 망했어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기존 시장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야 돼요. 굉장히 깨끗한 집에서 네. 모든 것들이 완벽해 보이는 집에 있는 주부가 마지막에 한 번 뿌리는 페브리지. 그렇다면 이제 고객들은 이거는 뭐 지저분함을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향수를 뿌리듯이 우리 집에 뿌려야 할 상품이구나. 이런 식으로 다가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례들을 보면서 왜 광고 컨셉이 저렇게 잡히냐.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웃긴다고 해가지고 매출이 증대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고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노력들을 현업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느냐. 그걸 알기 위해서는 마케팅을 어느 정도 알아야 하겠죠. 그런 식의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일기획과 이노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두 기업 중에 어떤 기업이 취향에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노션을 택할 것 같아요. 이노션. 네, 물론 이노션이 지금 빠르게 치고 나가는 그런 거에 있어서 그런 점도 있지만 현대차 그룹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현대차가 기술적으로 뛰어난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맛이 화려하고 기술적인 거를 강조하는 광고를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회사에서 좀 더 그냥 일상적으로 연출 없이 광고를 찍는 것도 있고 아니면 감성을 되게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고 어떤 영상에서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기업적 마인드 때문에 저는 이노션이 앞으로 좀 더 장기간 봤을 때 많은 발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수영은요? 두 기업 중에 한 군데를 취업을 한다면 네.
아까 홍 기자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광고에 정말 미쳐있는, 광고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광고를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라면 이제 기업이 어려울 때마다 항상 그렇게 놓아버리게 되는 이 광고업을 뒤늦게 출발시켜서 이렇게 1위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빠르게 성장시킨 그런 이노션 쪽으로 더 마음이 기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 다 이노션을 선택해 주셔서 상대적으로 제일기획이 아쉽지만 저는 제일기획 가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기업에 대한 이제 취업하기 위한 신의 한 수, 우리 홍쌤의 꿀팁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제일 기획을 쓰는 친구들은 당연히 이노션도 써요. 대형도 쓰고 요즘 또 HS 미디어가 굉장히 잘 나가요. HS 미디어? 쓱쓱도 이제 그쪽에서 했거든요. 근데 다들 쓰죠. 근데 여러분들은 광고의 지금 업의 큰 문제점은 뭐냐? 문제점이 아니라 지금 과제는 기존의 TV 광고라든가 인쇄 광고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고 지금은 뉴 채널들, 뉴 미디어가 되게 중요해요. SNS. 요즘 저 슈스케 되게 슈스케가 아니지 뭐죠? 슈스케. 쇼미더머니. 쇼미더머니가 되게 머리 스타일은 인기잖아요. 오히려 더 맞으시죠, 쇼미더머니랑. 쇼미더머니 광고를 보면 중간에 이제 뭐 스포츠웨어 광고가 나올 거예요. 그 광고는 거기에만 걸리는 광고예요. 그리고 프로그램하고 나오는 PPL하고 같이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신규 채널을 활용할 수 있는 특화되어 있는 광고 채널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내가 이제 아주 인기 드라마에서 나온 광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채널에서 새로운 컨텐츠와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는 광고 전략들. 그 전략들을 내가 따끈따끈하게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안목을 면접장에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취향 저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